아주 깊고 오래된 가르침을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하나로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초밥 한 점을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위대한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데요. 근데 잠깐만요.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법에 의지하라고 해놓고 그 형태에는 또 집착하지 말라니.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렇게 심오한 지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?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초밥이에요. 아니, 이 평범하디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여기서는 이 기가 막힌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볼 거예요. 초밥과 법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있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. 먼저 초밥입니다. 밥 위에 생선 한 조각.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죠? 하지만 여러분, 바로 이 단순함 속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. 밥과 생선의 완벽한 조화가 없다면 이건 그냥 밥 따로, 회 따로일 뿐이지 우리가 아는 그 초밥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법, 즉 우주의 근본 원리도 똑같습니다. 그 핵심은 어쩌면 한 문장으로 끝날 만큼 단순한 진리일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이 이루는 거대한 조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와, 이 비유가 얼마나 정교한지 딱 보이지 않나요? 초밥의 기반인 밥은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와 같고 그 위에 올라간 생선은 그 진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둘의 조화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누구나 아는 걸로 비유를 드니까 그 어려운 가르침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? 이게 바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지혜인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구조를 봤다면 이제부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느낄 것인가 그 동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. 우리는 법을 배우고 그걸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르침이라는 틀 자체로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.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버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요. 자, 우리 초밥 먹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먼저 입에 넣고 그 맛을 온전히 경험하죠. 아, 맛있어요. 근데 그 맛이 영원히 가나요? 아니죠. 금방 사라집니다. 우리는 그 사라진 맛에 아쉬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주잖아요. 가르침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.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삶에 적용하되 그 형태나 개념에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이제 이 초밥이라는 비유를 넘어서서요, 이 원리를 우리 삶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. 와, 이 문장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?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길입니다. 아주 중요하죠.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길 자체가 너무 좋다고 길 위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정작 가야 할 목적지에는 영원히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가르침은 지도이지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. 우리가 초밥 한 점을 다 먹어야 다음 초밥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배움을 온전히 겪고 나서 미련 없이 내려놔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통찰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진정한 지혜는요,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손이 아니라 기꺼이 비워내는 그 손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. 자, 이제 이 질문을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, 지금 이 순간,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게 낡은 생각일 수도 있고,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고, 혹은 너무나 소중해서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믿음일 수도 있겠죠?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초밥은 과연 무엇입니까?